이어서 최근 잇따른 싱크홀 사고를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최근 인명피해가 발생한 집안 치마 사고를 보면 엄청난 크기의 싱크홀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 전조 증상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땅이 무너질 수 있는 건지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3월 24일 저녁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사거리. 흰색 승합차가 횡단보도를 지나고 오토바이가 뒤를 따릅니다. 불과 3초 뒤 승합차 아래 도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휘청이던 차량은 간신히 빠져나갔지만 오토바이는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10여 초 뒤 추가 붕괴가 시작되더니 순식간에 4개 차선이 무너져 내려 폭 20m, 깊이 20m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큰 소리가 나서 막 뛰어났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이렇게 파였고 오토바이가 벌써 빠졌어요. 사람은 벌써 빠졌어요. 오토바이가 거꾸로 처박혀 있었으니까. 2차로 여기가 다 여기까지 무너지면서 전보 때문에 그 불이 빠져닥치면서 다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그때 너무 무섭고 그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 아래에서 1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운영하던 사업체가 어려워지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싱크홀이 발생한 곳 바로 앞 주유소. 바닥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균열이 눈에 띕니다. 언제 생긴 건지 물어봤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1월 말경이나 2월 초순경에 눈을 치우다 보니까 네. 여기가 살짝 크랙이 갔더라고요. 살짝 한 뭐 1mm도 안 되게. 그 다음날 2월 한 중순 좀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벌어져 있는 거 더. 사고 2개월 전부터 생기기 시작한 균열은 점점 커졌고 급기야 천장과 주유소 기둥을 연결해 놓은 쇠봉도 부러졌습니다. 좌우에 보이시죠? 쨘다가 떨어져 있죠 지금. 그게 3월 6일 날 끊어졌어요. 그래서 야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서 계속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때 얘네는 근처에서 지하 공사를 하던 9호선 연장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점검을 나왔지만 땅 기울기 변화 등 이상한 점을 측정하는 계측기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3월 7일 날 현장에 나갈 거라고 했는데 3월 13일 날 나왔어요. 이거 벌어지니까 나 이거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일단 탱크 먼저 안전검사 해야 되겠다. 얘네는 자기네 계측상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계측기가 주유소에 설치된 때는 2월 18일경. 이미 땅 밑으로 굴착 공사가 한창 진행이 된 뒤였습니다. 그때 터널이 어디쯤 와 있었느냐? 2월 18일 때는 터널이 여기 와 있었어요. 네. 여기 와 있었다고요. 그럼 이미 다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받은 상태에서 이걸 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현장에 동행한 전문가는 이미 집안이 어느 정도 뒤틀리고 난 뒤 계측기를 설치해 이상한 점이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제 좀 안타까운 건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주유소가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잖아요. 그렇죠. 불착이 진행하고 오기 전에, 그러니까 사전에 먼저 계측기를 좀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예. 사전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계속 불착을 해가면서 계측기의 변화 상태를 좀 판단을 해야 돼요. 3월 10일 8mm이던 균열은 11일 만인 21일에는 10mm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4일 대형 싱크홀 사고가 터지기 약 8시간 반 전. 불과 1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작은 싱크홀이 먼저 생겼습니다. 구청에서 구멍을 메우는 작업을 마친 건 오후 4시경. 불과 약 2시간 반 뒤 결국 참혹한 대형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8일 뒤인 4월 11일엔 경기도 광명시의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도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CCTV 영상. 방음벽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주변의 사람들이 서둘러 대피하고 땅이 꺼지며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왕복 6차선 도로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습니다. 갑자기 꽝 하는 소리 하고 번쩍했어요. 저 집 막 다 흔들리면서 그래가지고 뭐 점등 흔들리고
그래서 바로 집 무너진 줄 알고 도망 나왔죠. 신안산선은 지하에 아치 모양 터널 2개가 합쳐진 형태인 투아치 구조로 시공되고 있었습니다. 이 아치와 아치 사이에 콘크리트 기둥이 파손되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루 전부터 붕괴 조짐이 있어 현장을 통제하고 보강 공사를 하던 중 결국 사고가 나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근처에서 만난 주민은 붕괴 지점 바로 위에서 지하에 충격이 가는 파쇄 작업을 수시로 해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밤에 보면 콱콱콱거려. 내다보면 포크레인이 뭐또 부서요. 그러니까 무너진 그 위에서. 사고 장소 위에서 예. 그래서 나는 이게 이런 데서도 포크레인을 쓰면 하중을 많이 받을 텐데 아니 빔이 위에서 저거를 계속 이렇게 하는데면 그 하중이 얼마나 받을까. 저는 항상 걱정을 했어요. 공사 기간 동안에 그 아마 1년 이내에 그 투아치 터널에 그 기둥부를 시공하고 있었다면은 그 콘크리트 기둥 콘크리트가 양생되는 동안에 그 주변에서 이제 진동 그 하중이 있었다면 그 콘크리트 기둥의 품질에 좀 심각한 그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 싱크홀 발생 현장에는 무심코 지나친 전조 증상이 빠짐없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새벽 부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장 인근 도로 전신주가 갑자기 땅 아래로 꺼지더니 전기 불꽃이 사방으로 튑니다. 다음 날에는 인근 도로가 무너져 내려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가까스로 피합니다. 지난 2년간 부산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만 무려 14번의 싱크홀 사고가 터졌습니다. 땅 속에서 그런 이렇게 무너진다는 징후가 최소한도로 3개월 전에 수많은 징후를 알려줬을 거예요. 보강을 망설이고 이거 설계 비용 들어가는데 이거 해야 돼? 진짜 위험한 거 맞아? 이렇게 고민하고 망설이고 외부의 전문가한테 묻고 보고하는 사이에 무너진 거예요. 이러니까 자꾸 싱크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 서울 연희동 싱크홀 사고 땐 안전지도를 만들겠다는 대책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는 서울시 관계자가 부동산 때문에 이 지도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말을 해서 논란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 지도는 왜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점점 커지는 싱크홀의 원인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연희동 싱크홀 사망 사고. 이튿날 곧바로 또 다른 도로 침하. 제가 10년 동안 여기서 일을 했는데 이런 경우 처음이라서 좀 많이 당황하고 이게.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서울시는 연말까지 집안 침하 안전지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집안 침하 가능성을 지역별로 분석해서 수치화하고 도면화하는 집안 침하 안전지도를 올해 말까지 구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명일동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자 이 지도를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자연스레 높아졌습니다. 그래야 거기를 지나칠 때는 조심히 지나갈 수도 있고 근데 모르고 지나가면 언제 내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서울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일부 언론에 밝힌 이유는 부동산 가격, 해당 지역의 집값에 영향을 주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불안하니까 주위 사람들 얼마나 불안해. 뭐 난데없이 사람도 죽고 그냥 불안하지. 우리 부자만 위해서 사는 건가요? 논란이 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된 지도를 완성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저희가 무슨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걸 의식해서 어떤 그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지금 빚어지고 있는데요. 토지를 비롯해서 지하의 이 물의 지하수의 흐름 같은 것을 반영한 완벽한 지도는 사실상 지금까지 제대로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의 정보공개 심의회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가 이 지도에 대해
사실 정보가 지하시설물 정도 수준이다. 집안 치마 안전지도로 하기에는 기능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자 정보공개 심의회 관계자가 작년에 마치 좀 진행이 완료된 것 같이 보도자료가 나갔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결국 전력과 통신, 가스 같은 국가기관 시설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사실 책임 회피를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4년에 나왔던 계획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그때는 마치 이런 대책이 있으면은 싱크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그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좀 제대로 밝히고 싶지 않은 것 같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정말 부동산과는 연관이 없는 것일까? 국토안전관리원이 집계한 최근 10년간의 싱크홀 사고는 총 1,423건. 약 절반은 상하수도관 문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깊이 5m 이상의 대형 싱크홀만 따로 봤더니 결과가 좀 달라졌습니다. 2020년 경기도 구리시 8호선 연장공사 중 발생한 싱크홀. 22년 강원도 양양군 고층 건물 공사 현장 부근에서 발생한 싱크홀 등 지하공사 부실이 43%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즉 대형 싱크홀은 땅 및 공사를 동반한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돈이에요. 저 언제 안에 얼마에 끝나라. 그러면 뭐가 떨어지겠어요? 품질이 떨어집니다.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품질이 떨어지면 결국 품질이 안전이랑 직결이 되는 건데 그거까지. 스트레이트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서울 강동구, 경기도 광명시, 부산 사상구 사고의 원인도 직접 분석해봤습니다. 근처에 모두 산이 있었습니다. 평평한 집안이 압력에 의해 찌그러지면서 솟아오른 게 바로 산이기 때문에 연약한 단층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층 파쇄자라고 추정이 돼요. 지질이 아까 이제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흙이 확 변하거든요. 그게 단층 파쇄가 많으니까 풍화되니까 거기서 이제 약해져 가지고 물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공통점은 이 세 곳도 마찬가지로 땅 밑을 파내는 지하철 공사 현장 근처라는 점이었습니다. 지하 굴착 공사가 단층 파쇄대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영상입니다. 암석이 잘게 부서져 점토 형태로 띠를 이룬 단층 파쇄대가 댐 같은 역할을 하며 지하수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착 공사로 흙을 파내자 단층 파쇄대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무너지는 속도에 가속이 붙으면서 지표면에 큰 구멍이 발생합니다. 한번 빠지면 이제 끊임없이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물이 높아가지고 수위가 높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계속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확장을 하는 게 계속 여기가 빠져나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또 무너지고 확장을 하고 계속 확장을 하거든요. 이게. 서울 명일동 싱크홀 근처의 9호선 연장공사. 기존의 9호선을 내정거장 약 4km를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종점인 중앙보훈병원역 인근에는 둔촌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있고 새 종점 인근에는 고덕 강일 보금자리 택지지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의 광명시 싱크홀. 신안산선은 서울과 경기도 시흥, 광명, 안산시 등을 잇는 광역철도 노선입니다. 사고 현장 부근에는 3기 신도시인 광명학원지구와 광명시흥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이 이뤄지는 지역들이 대형 싱크홀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도시가 계속 지금 팽창하고 그리고 교통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지상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지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지구 그러니까 강변이라든지 강부근에서 갈 때는 싱크홀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난 2014년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
10년간 예산 780억 원이 투입됐는데 상하수도 같은 지하 시설물 정보는 있지만 정작 집안 치마 사고 이력이나 연약 집안 정보 같은 싱크홀과 연결되는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하 공간 통합 지도라고 혹시 아시나요? 제가 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뭐 그 싱크홀 관련해서 뭐 조치하거나 아니면은 뭐 예방 대책 세우거나 이럴 때는 이런 건 따로 뭐 이렇게 이용해서 해보신 적 없으세요? 네, 그거를 직접 활용하고 한 건 없어요. 땅속으로 전자기파를 쏴서 지하의 상황을 살펴보는 지표2가 레이더, GPR. 반사되는 속도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 바뀝니다. 뭐 갈로가 있으면 뭐 동그랗게 나온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동과 이제 갈로 이런 거 찾아서. 정부나 지자체가 습관적으로 GPR 탐사 강화 대책을 들고 나오지만 탐사 거리가 보통 2m에 그쳐 더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대형 싱크홀을 감지하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무용지물인 대책과 언제 나올지 모를 안전지도. 결국 싱크홀 발생 장소와 원인을 모아 안전을 챙기는 지도를 만든 쪽은 정부가 아닌 시민들이었습니다. 지난해 서울 연희동에서 처음 싱크홀 사고를 접하고 관련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의외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정보가 잘 없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 과거 기록이거든요. 기존에 사고가 났던 장소를 알려주고 관련된 그 부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는 될 수 있을 텐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날 곳을 예측하는 거잖아요.